네,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법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윤희근 청장이 그제죠,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의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. 흉기 소지 의심자,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.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,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네, 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전국 곳곳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을 했습니다. 서 변호사님, 지금 보면은 총기와 테이저건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실탄 사용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이런 경찰의 강경 진압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그 로스쿨에서 경찰 행정법을 강의를 했었거든요. 근데 과연 저는 이게 현실성이 좀 있을지는 총기 같은 거는요. 상당히 그 규제가 엄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총기 그 오발 사고나 또 이게 과잉 사용 이런 게 한 번만 또 이게 억울한 피해자가 놓으면 또 여론이 확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. 네.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총기나 뭐 장갑차 이런 보여주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 테이저건 있잖아요. 네. 이런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검문도 선별적 검문 검색이 있잖아요. 이것도 이게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예를 들어 이게 뭐 칼을 하나 샀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부엌에 쓰는 칼 필요해 샀다고 하면 검문 검색이 걸렸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게 처벌할 건지 네. 이게 살인 앱이나 강도 앱이나 뭐 대테러 이런 게 입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좀 의문이고 오히려 이제 그 저는 경찰의 그 사전 정보 수집하는 요즘 이게 인터넷에 보면 모방 이런 범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. 이런 게 사전에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의 예방을 하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신림역 사건 때도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고 서현역 사건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일단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오히려 저런 장갑차라든지 특공대라든지 아니면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예비 범죄자에게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즉각적으로 제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협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장갑차도 필요해 보이고요. 국민들에게는 경찰이 굉장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저렇게 장갑차가 시내에 배치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이 놀란 국민의 어떤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는 당분간 좀 과잉 대응이다 싶을 정도로 경찰이 물리력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2011년도에 뭐 이런 판결이 있었더라고요. 경찰이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과잉 대응은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. 연구인께서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면책 규정을 저희들이 두었어요. 사실 이게 작년에 아마 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경찰관들께서 하시는 일성이 뭔가 하면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그 어떤 특정 단체들로부터 과잉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물리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적정하고 타당하고 올바른 공권력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면책 규정이 제가 읽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. 두 가지 양수겹장으로 가야 됩니다. 경찰은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경찰이 정말 진압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공격, 즉 진압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행동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처벌하지만 그 범위까지는 분명히 더 명확하게 면책 규정을 두는 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방 범죄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, 변호사님. 지금 경찰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명을 일단 검거를 했습니다.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거죠?
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. 다만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협박을 넘어서서 살인 예비죄나 살인 음모죄로도 입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분석들도 있습니다. 단순히 협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그 장소에 가서 살인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기가 어렵습니다. 분명히 우리 형법상에 살인 예비 음모죄가 규정이 돼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 예고글을 그냥 단순히 협박으로 묶어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봐서 어떤 그 행위 양태나 그 써져 있는 글과 그리고 그 준비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살인 예비죄로 입건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이승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